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조현아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답니다.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인지 산타가 아니래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판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땅콩 리턴에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증거인멸의 네, 조사관까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대충 어떤 혐의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일단 조현아 부사장이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그냥 비행기를 돌린 것, 이것을 과연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폭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증거인멸하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기재한 범죄 사실이 첫 번째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형사 폭행죄가 아니라 이 승무원하고 사무장은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항공기 내에서. 예.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폭행을 해서 항공기 안전, 운항의 안전을 저해했다라는 그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고요. 예. 두 번째로는 최초의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은 적용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부분인데 예. 이게 비행기 문이 닫히고 이륙하기 전 단계잖아요. 예. 근데 이걸 과연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검찰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항로를 변경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항공기 항로 운항, 이제 항로 변경죄라는 것을 적용을 하나 또 했고요. 이른바 그 택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뜨기 전에 네. 그 바퀴로 가는 네. 것도 운항 중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항공보안법에 보면 규정상 문이 닫히고 승객이 다 탄 상황에서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 운항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유권 해석을 해보니 이 정도도 그건 항로 변경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일단 검찰이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 그 승무원과 사무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또 방해했기 때문에 그럼 업무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그 강요죄라는 거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리라고 한 그 부분 있잖아요. 예. 사무장을 내려라라고 했던 부분은 사무장은 사실 거기서 내릴 의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려서는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내려라 해서 이 사람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하는 지금 총 4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게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이 4가지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빠진 것 같은 게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증거인멸,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네. 조현아 부사장이 이거를 지시를 했느냐, 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검찰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 기소할 때쯤 되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구속영장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교사라는 것은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없애라고 다른 사람한테 지시나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시 명령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확실한 건 보고받은 것까지는 일단 검찰에서 입증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보고받은 부분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또 법 그렇죠. 해석하는 사람들의 예.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일단 이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 기소 단계에서는 아마도 그 증거인멸의 교사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증거인멸에 나서서 뭐 보고했겠습니까? 이렇게 했겠다고? 아니, 조현아 부사장이 누구예요? 그렇죠. 땅콩 잘못 줬다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지시한 구체적인 증거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그 상무가 네. 이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무는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네, 그렇죠.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모 상무죠. 그 예. 객실 담당 상무인데 이분이 최초로 했던 거는 이 사무장이 보고서를 이메일 형식으로 냈는데 그것도 삭제를 했고요. 예. 그게 첫 번째 증거인멸 혐의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조사받을 때도 19분 정도 동석을 했고요. 옆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계속 10번, 뭐 15번 이렇게 다시 쓰라고 지시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정황을 보면 예. 뭐 이분의 증거인멸 혐의는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현아 부사장이 과연 증거인멸의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 얘기로는 보고는 다 했으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검찰이 고민을 하는 건 혹여라도 이 부분을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뭐 영장실질심사에 범죄서를 넣었다가 재판부로부터 이 정도면은 증거인멸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제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증거인멸 교사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이 여모 상무는
증거인멸 부분은 명백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 오래 다니지 못할 거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 역시 강요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조현아 부사장한테 지시를 받건 안 받건 네,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이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증거인멸 말씀하실 때 그 사무장이 조사를 받는데